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고배 신영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다들 행복하시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저도 저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잘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즐겁게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건강하고 또 잘 늙지 않겠죠. 우리 이 행복은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신적 안티에이징에서 특히 행복감에 대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젊고 건강하다. 자, 즐겁게 사는 사람의 5가지 기준, 행복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젊고 건강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뭐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젊고 건강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사니까 뭐 천천히 늙고 계시겠죠. 자, 우리가 하버드 대학 하면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한참 됐군요. 하버드 대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캠퍼스를 보니까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데서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 하버드 대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책이 있었냐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홍정욱의 2막 2장에 보면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저렇게 공부벌레처럼 저렇게 잘 사는 학생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매년 인기 있는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라고 했을 때 뭐 법학 아니면 경제학 아니면 경영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요, 행복학이 가장 인기 있는 강좌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순서가 아니고요. 일단 행복해야지 우리가 성공도 하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성공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돈도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교육, 학교에서 간습이나 우리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은 거겠죠. 그래서 정작 사람들은 매번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책도 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도 떠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를 많이 바라는데, 정작 본인들한테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과연 나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항상 낮게 평가되는 나라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책을 좀 많이 보고 가끔 이제 서점에도 많이 나가는데요. 어떤 책이 유행이었냐면요,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서점가를 강타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이 잘 되고 나서 그 추후에 영화도 나왔어요, 시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책 보고 영화가 나와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쿠페시가 프랑스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계를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행복이 뭔가, 행복의 의미가 뭘까, 행복의 기준이 뭘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던 책이고, 그 과정에 그렸던 영화인데요. 결국 꾸페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행복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부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명예나 건강 등 꼭 그런 것이 좋아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결국은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느끼는 기준,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서 이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프랑스나 한국이 여건이 많이 다를 거예요. 특히 뭐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 시간도 많이 높고 프랑스보다, 그다음에 여가가 없고 또 저녁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행복의 지수가 낮아지는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그다음에 욜로라고 그래서 자신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삶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프랑스보다 근로시간도 많이 높죠. 많이 높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나 아니면 삶의 질이 낮았던 것도 맞긴 하지만, 어찌됐든 철학자 중에 이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축제와 파티가 없는 삶이란 숙소가 없는 여행길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축제, 뭐 아니면 파티 이런 게 좀 생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프랑스인들한테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죠. 자, 최근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축제나 파티나 이런 걸 많이 즐기고 있고 또 많이 누리고 있는 삶이, 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쿠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 쿠페 씨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쿠페 씨 행복 기준이죠. 그러면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일단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유와 건강을 누리는 삶이 제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만족할 때 결국은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요즘에 또 자신의 내면의 일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내면하고 절친이세요? 자신을 가장 응원하고 가장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결국 내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하고 절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외부의 절친만 둘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하고도 절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고요, 자기 내면의 절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 챙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명상에서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서요,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밤에 잠은 잘 잤는지, 오늘 아침에 기분은 어떤지, 오늘 아침 행복한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기분 상태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루 일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내 마음을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분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내면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좀 어색하겠죠. 우리가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자신보다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챙기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은 익숙하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작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면이 뭐 외모라든지 내 성격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또 남들한테 하듯이 자신한테도 좀 깍듯하게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어젯밤 너 오늘 어젯밤 굉장히 어제 하루 되게 잘 살았고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하고 스스로를 응원하고 스스로 화이팅을 외쳐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실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왜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일도 없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상황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별로 우울할 일도 없고 별로 의기소침할 일도 없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서 결국 남하고 별로 비교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을 챙기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만 결국은 심신이 건강해야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들보다요, 수명이 거의 14%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보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사고를 당하는 빈도도 낮았고요. 또 결국은 이런 행복감이 우리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화 속도, 결국 노화가 되는 것들이 각각 개인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은 20%고요. 나머지 80%는 환경적인 영향이거든요. 결국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내가 주변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결국은 뭐 내가 잘 자고 충분히 잘 쉬고 충분히 잘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금연금주를 하는 등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 8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 환경 습관 80%에 해당되는 변수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체 나이를 얼마로 세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머님 세대보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예전보다 아마 10년 마이너스로 세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의 30대와 지금 30대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 40대는 지금의 한 30대와 지금의 한 50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마이너스 10년 정도 빼야지 적절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균형이. 그리고 우리 수명도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체 나이를요, 본인이 생각하는 생체 나이를 지금 나이에서 한 10년 정도 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0대라고 생각하면, 아, 내 나이는 30대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아, 쟤는 철딱서니가 없어. 쟤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 거야.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노화 속도가 좀 천천히 늙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다는, 뭐 철이 없다는 얘기가 결국은 좀 천진난만하다, 아니면 좀 이상적이다, 아니면 낙천적이다, 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좀 노화 속도가 천천히 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체 나이를 현재 나이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떻게 내 나이를 세팅하냐, 내 생체 나이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감이나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니까 달력 나이, 실제 여러분들 생물학적 나이보다 이 생체 나이를 거의 20세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세 이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생체 나이를 20세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의 기준은요, 원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의 권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권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권력을 적절하게 얻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이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권력은 이 경제적 자립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크고 작건 간에 어떤 리더가 존재하죠. CEO가 존재하고 장이 존재하고 리더가 있는데요. 이 리더는 큰 권력도 가지고 있고 큰 자유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권력과 자유가 큰 만큼 이 무게만큼의 큰 책임감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저는 이 권력이 좀 부럽습니다. 사실은 권력이 큰 삶, 권력이나 자유, 권력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자유란 말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책임이란 말도 바꿀 수 있지만 결국은 권력이나 자유나 책임이 큰 삶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보면요. 개인의 권력이 클수록 자유와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권력이 항상 이렇게 동등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직장 내, 아니면 뭐 가족 간에도 권력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기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초기에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하죠. 아니면 경제권이라든지 권력 다툼이 심한데 물론 어찌됐든 저는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권력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디서나 자기의 권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갖추는 건요, 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행복의 기준은요, 저는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항상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스포츠 센터에 항상 많은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요가, 뭐 수영, 뭐 골프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스포츠 센터를 가는데요. 거기 운동이 끝나고 보면 여성들은 운동 끝나고 막 휴게실에서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열심히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자들이 그 사회적 동물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뭐 학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관심사가 비슷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같은 나이대가 아니어도 공통의 관심사만 있으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뭐 가정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캐리어에 대한 얘기 아니면 직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인 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인간은요, 특히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디 타인하고 잘 어울릴 때 또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 건강이나 몸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친구가 많고 만나는 친구들도 여러 그룹들이 있거든요. 여러 커뮤니티가 있고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봐서 알 거예요. 친구가 주는 행복감은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친구가 주는 행복감은. 그래서 친구도 없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다고 느낀다면 사람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심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사회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신부전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을 때
어디가 소속되어 있을 때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전이되는 거 아시죠? 유쾌한 사람들과 있으면 유쾌한 감정이 전이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기쁨이나 아니 슬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같이 누리면,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면 우리 몸에서는 이 엔도르핀이라는 감정,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서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낙천적이고 즐거운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면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이벤트죠. 삶에 있어서 새로운 계획이나 여행 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벤트고 굉장히 기대하고 희망적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벤트만 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장에 가면은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또 이런 일을 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도 이완이 되면서 우리가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때 한참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받았던 어릴 때 이게 보살핌을 잘 받았던 사랑과 이 아이들은요, 30년 뒤에도 스트레스나 우울함에 이 저항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다툼도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 정도가 아닌 그냥 평범한 다툼이라고 하면은 결혼 생활이 질병에서 보호를 해주고 수명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혼자 중에는 요즘은 이제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 없는 부부들도 많은데, 기혼자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이 삶의 행복도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그때그때 뭐 아이가 있는 사람이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한 가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제가 본 책에서는, 연구 결과에서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의 혈압을 더 안정되게 만들고 그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더 낮다고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즐겁게 사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고, 또 자기 행복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하려면 타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내면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마시고요. 자기 기준, 자기 만족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요. 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타인하고도 원만하게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살고, 또 자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특히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획득한다면 삶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항상 매사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노화 속도, 결국은 우리 정신적인 안티에이징,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천천히 행복하게 늙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행복감이 내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제로 정신적 안티에이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수첩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기준은 어떤 건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시고요. 그 행복감을 혼자만 행복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감도 좀 나눠주시고 내 에너지도 나누고 내 좋은 감정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자, 제 강의가 조금 유익하셨다면 영스랩 채널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